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야당 보좌진 폭행 논란으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이 경찰 간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되려 한 경찰관이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면담에 자리를 만든다면 면담에 자리를 만든다면 불법 증거 채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잠깐만. 불법 증거 채취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그저께 밤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적인 사과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응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대신에 언론을 통해서 경찰이 오히려 다쳤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적어도 영상으로 확인된 것, 제 눈으로 본 것으로는 터무니없는 모략입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직원이 누굽니까? 멱살을 흔들려서 다쳤다는 이 직원의 신상을 저희에게 즉각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누군지 못 밝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연합뉴스가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시면 한 젊은 경찰 직원이 모 의원에게 멱살 잡혀 흔들리다가 팔, 가슴 등을 다쳤고 지금 병가 내고 치료 중이다. 이게 지금 경찰 진상 내용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 야당에서는 이게 진상조사하면 발표를 하든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의 말이 지금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뭔가 뭐 그 항의 차원에서 방문을 했던 뭐가 됐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좀 전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 경비부장이 왜 갑자기 그 앞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 사람을 저렇게 지금 잡게 되었는지 목덜미를 잡았잖아요. 그 앞전에 지금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얘기는 그 앞에 저 경비부장이 하기 직전에 뭔가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서 젊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지금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상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현장에 있었던 신동국 의원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지금 왜 경찰은 또 저런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단순하게 언론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이 조금 과잉이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정도의 차원은 저는 뭐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를 근거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좀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더니 언론을 통해서는 경찰이 되려 다쳤다라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반발의 주요 내용인데 이번 사건요. 형사 사건으로도 비화를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박정보 서울청장과 이관영 경비부장을 독직 폭행 등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유기찬 위원장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답니다. 이분들 계시는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서울경찰청도 수사권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관련된 분들은 이제 회피하고 나머지 분들이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 그 수사처 관련 설치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독직폭행도 원래 그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권한이 있어요. 공수처에서.
기소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공수처에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경찰에서 하는 말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관련자를 색출해서 합당한 형사처벌을 하면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 모 의원이 멱살을 잡았으면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분 처벌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다? 그건 보복입니까? 그건 보복 폭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영상을 찍던 사람이 멱살을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관련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의 그 멱살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해명하고 사과하면 그렇죠. 사과하고 징계하면 징계하고 나머지 피해 입은 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관련돼서는 또 그것대로 처분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타기다. 그렇죠. 정말 피해를 입은 경찰분이 있다면 이 문제는 또 이것대로 처리를 하면 될 텐데 뭔가 뭐 우리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니까 국민님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2주째 참정권 침해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요. 어젯밤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권지용 의원님, 이 남성이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자해까지 시도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왜 저랬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저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지 못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경찰이 이제 여기 송파 시위 관련해서 체육인들의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실 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